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뭔가 일이라도 찾아보세요. 자녀들이 퇴직한 부모님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벽 6시. 습관처럼 눈을 뜨지만 갈 곳이 없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는 날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창밖 햇살은 따뜻하고 아내는 바쁘게 아침을 준비하고 텔레비전 뉴스는 흘러나오지만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무리해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시니어들의 평균 수명이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놀 줄 아는 시니어들보다 무려 7년이나 짧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적당히 쉬며 취미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깊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나이 들어서 놀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왜 놀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일 허전함과 우울감에 시달리던 67세 김철수 어르신도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영상에서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시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활기찬 웃음으로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솔직히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넘게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은 아빠, 뭐라도 하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김철수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시니어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우울감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져 집에만 있거나 억지로 일자리를 찾아 스트레스를 받는 시니어들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각종 성인병 발병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반면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적극적으로 놀기를 실천한 시니어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고 인지 기능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놀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돈 쓰며 여행 다니기, 비싼 취미 생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잘 노는 시니어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확행을 찾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처음엔 아내가 권해서 동네 공원에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보니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고 이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변화가 아니라 그냥 공원 산책 하나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김철수 어르신이 단순히 산책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책하다 보니까 매일 만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어느 날은 바둑을 두자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만에 바둑돌을 잡아보니까 아,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보세요. 산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새로운 인간관계로 그리고 잊고 있던 취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놀기의 다양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몸의 변화부터. 가장 기본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7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1층씩 걸어 내려가기. 점심 식사 후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 저녁 뉴스 볼 때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몸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5세 박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를 한 달쯤 하니까 숨이 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멀리 걸어보고 싶어지고 지금은 매일 해변까지 산책해요. 바다 보면서 걷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기구를 들고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에요. 박영희 어르신처럼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 뉴스 보면서 발목 돌리기처럼 작은 동작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몸 안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죠. 몸이 조금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는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집 주변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였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분도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도 걸었다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날에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나 거리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계단 한 층만 오르내리는 것. 처음엔 이건 뭐해도 별거 아닌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두 달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더 오래, 더 멀리 움직이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정도 하니까 숨이 덜 차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걷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 지금은 매일 해변까지 산책을 나가신다고 해요. 바다를 보면서 걷는 시간, 그 상쾌함과 평화로움은 어떤 약보다 큰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작은 움직임의 장점은 마음까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쓸모없음이잖아요. 하지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커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대화할 때 웃음도 늘어나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박영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혼자 걷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작은 사회적 연결을 경험했다고 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가 더 즐거워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단순한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체력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내리기. 점심 후 단지 한 바퀴 산책. TV 보면서 발목, 손목, 어깨 돌리기. 처음엔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분명 몸과 마음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 한 바퀴 걷기가 익숙해지면 해변이나 공원까지 걸어가고 싶어지고, 그 다음엔 친구와 함께 가볍게 등산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인생 후반전에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30분, 1시간씩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루 5분, 다음 날 10분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은 매일 아침 집 주변을 한 바퀴 걷고 가끔 계단까지 오르내리면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대화할 거리가 없지만 아침 산책에서 겪은 소소한 일, 해변에서 느낀 상쾌함 같은 이야기를 가족과 나누면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가 늘어나죠. 가족도 자신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박영희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걷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손주랑 함께 해변을 걸어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런 게 60대 이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움직임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계단 한층, 단지 한 바퀴, TV 보며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2단계, 마음의 변화 만들기.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번엔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보기. 동네 카페에서 평소 안 마시던 음료 주문해보기. 손주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드라마 한 편 봐보기. 이런 작은 도전들이 뇌를 자극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정호 어르신의 경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손자가 자꾸 할아버지 유튜브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거 못하러 보나 싶었는데 막상 요리 영상 하나 봤더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 봤는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한테 칭찬받았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하면서 보세요. 작은 호기심 하나가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부부 관계까지 개선시킨 거예요.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년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건강이나 체력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마음의 활력, 뇌의 자극,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야말로 진짜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도전과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보기, 동네 카페에서 평소 안 마시던 음료를 주문해보기, 혹은 손주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해보는 것처럼 아주 소소한 일상 속 변화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쌓이면 일상은 자연스럽게 활력으로 채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성공했을 때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유튜브 봐요 라고 권할 때 처음엔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손주들과 함께 요리 영상을 하나 클릭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이더랍니다. 영상을 따라 요리를 해보니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칭찬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여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그냥 영상 보고 따라해봤지 뭐.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한 호기심 하나가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부부간의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어르신은 이후로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도 더 자주 웃고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과 배우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성장하고 신경회로가 강화되며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즉,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뇌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작은 호기심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던 시니어가 손주 추천으로 요리책을 한 권 집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 속 새로운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고 맛을 보며 오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이 조금씩 새롭게 채워지면서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도 따라오는 겁니다. 강남구 이정호 어르신처럼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손주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매번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해요. 손주랑 영상 보고 따라하니까 내가 젊었던 시절보다 더 즐겁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활기찬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작은 호기심을 시작으로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산책길에서 평소 지나치던 골목을 돌아보기, 동네에서 아직 안 가본 카페에 들어가 보기, 혹은 친구가 추천한 영화나 음악을 한번 경험해 보기. 처음엔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경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호기심과 도전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 대화거리가 생기고 함께 웃을 기회가 생깁니다. 손주,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되죠. 또한 자신이 아직도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삶에 대한 의욕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서울 강남구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작은 호기심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음도 새로움에 열려 있다면 다음 단계는 일상에서 조금 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더 재밌게 바꿔보세요. 그냥 계단 오르기나 단지 한 바퀴 걷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틀고 따라 걷기 또는 친구와 함께 걷기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혹은 평소 지나치던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며 사진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호기심과 움직임이 결합하면 하루가 훨씬 더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를 실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 후에는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길로 산책했다. 처음 보는 음료를 시도했다처럼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순간 뇌는 잘했다라는 신호를 받고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고 삶의 즐거움이 확대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조금 두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변화는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즐거움이 더 클 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호기심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산책길, 평소 마시지 않던 음료, 혹은 손주 추천 영상 하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즐거움, 웃음, 성취감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이런 작은 경험들이 결국 여러분의 60대, 70대, 그 이후의 삶까지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변화는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관계를 살리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작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이정호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작은 호기심 하나를 실행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3단계 관계의 변화 경험하기.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시작해보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찾아보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생 친구를 만들어야 해 이런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가봐야지 이 정도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최동수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아내가 강제로 끌고 갔어요.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뭘 이 나이에 노래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이 비슷한 분들이 정말 즐겁게 노래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즐거워해도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최동수 어르신은 복지관 합창단의 단장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잘 놀기의 핵심입니다. 기대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놀기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놀기를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로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일해야 한다. 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놀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진짜 놀기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놀기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부터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대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죠. 이는 자연스럽게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수면의 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새로운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회복되죠. 김철수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설레요. 바둑도 두고 공원 산책도 하고 가끔은 아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예전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일 뭘 하며 놀까 하는 생각에 잠들어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인 줄 몰랐어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잘 놀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잘 놀기는 혼자만의 활동이나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리듬과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최동수 어르신처럼 처음엔 부담스러워 시작했더라도 반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을 가지면 단순히 목소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박동과 혈액순환까지 활발해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폐활량도 늘어나며 어깨와 목 근육도 부드러워지죠. 게다가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활동을 의무감이나 성취 목표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꼭 친구를 만들어야지나 누구보다 잘해야지라는 압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오늘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진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대구의 최동수 어르신의 경험을 보면 처음엔 아내가 강제로 데리고 가셨지만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나도 저렇게 즐겁게 놀아도 되는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노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권한을 다시 찾은 느낌을 주니까요. 그 결과 최 어르신은 이제 복지관 합창단의 단장까지 맡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다른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활력과 기쁨이 점점 커졌다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잘 놀기의 핵심은 기대감입니다. 기대되는 일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루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오늘은 뭐하지라고 허전함만 느꼈다면 이제는 오늘은 노래교실 가야지, 오늘은 손주랑 공원에서 바둑 두자라는 설렘이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기대감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면서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수면의 질 개선까지 이어집니다. 마음이 즐겁고 몸이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활동,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억력 향상은 물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높아지죠. 김철수 어르신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설레요. 바둑도 두고 공원 산책도 하고 가끔은 아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예전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일 뭘 하며 놀까 하는 생각에 잠들어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인 줄 몰랐어요. 이 한마디 속에는 잘 놀기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것, 그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60세 이후 잘 놀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단지 한 바퀴 걷거나 평소 지나치던 골목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곧 한 주, 한 달,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혼자 하는 활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자원봉사, 혹은 관심사 모임 참여처럼 사회적 활동은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 하루가 기다려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밝아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잘 놀기의 핵심은 억지로 즐기거나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와 방식,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시간, 공원에서 바둑을 두며 햇살을 느끼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잘 놀기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기대감, 설렘, 호기심, 새로운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 이 모든 것이 모여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 작은 호기심, 오늘 한 번의 산책, 오늘 한 번의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을 하며 지나가는 나무를 한번 자세히 보고 동네 카페에서 평소 안 마시던 차를 주문하고 잠깐이라도 손주와 영상 한 편을 보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설레고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를 할 일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일만 하는 시니어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즐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60세 이후 어떻게 놀아야 삶이 달라질까요?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 단지 한 바퀴 걷기, 평소 안 마시던 음료를 주문해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이정호 어르신은 손주 덕분에 유튜브 요리 영상을 따라 해보셨고 50년 만에 아내에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부산의 박영희 어르신은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매일 해변까지 산책하며 하루를 즐기고 계세요. 대구 최동수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친구와 즐거움을 발견했고 이제 합창단 단장까지 맡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작은 도전, 새로운 경험,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마음을 열어 호기심을 따라가며 사람들과 연결될 때 삶은 비로소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고 평소 안 마시던 음료를 시도하고 손주와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 웃음,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하루가, 한 주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즐거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를 설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아이처럼 설레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뭘 하며 즐겁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살. 바로 이것이 60세 이후 진짜 잘 노는 법이자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따뜻한 불빛이 되어
매 순간이 설렘과 기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